자, 수열이라는 것은 뭔가? 자, 읽어보시면은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 차례대로 숫자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틀렸어요. 차례대로 나열된 수를 수의 열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나열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가장 정확한 수열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를 쭉 나열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9, 20커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쓴 이 녀석을 첫 번째 항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이것도 항들이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 1항, 얘는 2항, 두 번째 나왔으니까 세 번째 나온다면 3항 쭉쭉쭉쭉 써주는 거다. 됐죠? 자, 그래서 n번째 나오는 것을 n항이라 그러고 얘가 n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항이다라고 해서 얘를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n번째 항.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반항. 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항 찾기입니다. 일반항을 얼만큼 잘 찾느냐에 따라 수열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열은 A1, A2, A3, AN과 같이 제 n항을 AN 그 수열에 그것을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항을 가지고 중괄호 표현을 하면은 이게 집합에서 우리가 중괄호 표현했지만 자, 집합 형태가 아니죠. 안에 들어있는 모양을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집합이 아니란 말이야. 그 AN이라 쓰면은 이게 수열이라는 의미로서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 4, 6, 8 땡땡땡 가면은 그냥 2의 배수를 쭉 나열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2 곱하기 1, 두 번째는 2 곱하기 2, 세 번째는 2 곱하기 3, 네 번째는 2 곱하기 4. 그럼 n번째라면 2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래서 이 2n이라는 것을 일반항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중괄호로 씌워 넣으면 이걸 보고 2n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고 이거는 앞에 수열이라는 말을 써줄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반항이 2n인 수열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지요? 자, 밑에 거 요것만 할게요. AN을 추측을 해보자. 첫 번째 n번째 항은 뭘까? n제곱. 두 번째 이거는요? 그렇죠. 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 녀석이 몇 번째 항인지를 알려주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 1 더한 것이 뒤에 있는데 걔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A의 n번째 항이다라고 하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2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n번째 항은요? 그렇죠. 10의 n제곱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밑에 거? 빼기 1제곱 하든 아니네. 그냥 n제곱 하면 되겠다. n제곱.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면 첫 번째 항이 1이잖아.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에 짝수부터 나와야 되잖아. 1 넣었을 때 짝수가 나오게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거는요. 분자는 고정이다. 그죠? 분모가 문제란 말이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3, 5, 7, 9. 뭘까요? 짝수들에서 1 뺀 거구나. 그래서 홀수드 나이란 거는 2n 빼기 1 또는 2n 더하기 1, 2n 더하기 3, 2n 빼기 3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나 짝수가 있으면 일단 2n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홀수들이나 짝수들은 항상 2씩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2의 배수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홀수라고 하면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첫 번째가 1이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1이 나오도록 1만 빼면 된다는 뜻인 거야. 처음이 만약에
5분의 1, 그 다음 7분의 1, 그 다음 9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어차피 홀수니까 2n으로 잡고 일단 1 넣었을 때 5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더하기 3이라고 쓰면 일반항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점점 요령이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수열이라고 하면은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하나하나 나열해 나가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등차 수열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바로 그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다. 숫자를 나열할 때마다 그 차이가 전부 다 똑같이 나열이 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랑 이 차이랑 이 차이가 다 어떻다고? 같도록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쭉쭉쭉 가서 A에 n 빼기 한 번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이 A의 n번째 항,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을 등차 수열을 관계식을 만들 때 이 녀석을 가지고 보통 관계식을 만듭니다.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번째에서 요 두 개 차이가 일정한 거니까 상수를 여기에서 더해주면 그 다음 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플러스 D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A의 n 플러스 한 번째에서 A의 n번째를 뺀 것이나 A의 n번째에서 A의 n 빼기 한 번째를 뺐다라는 것이 같다. 항의 차이가 항상 똑같다. 등차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D라고 쓰고 공차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정하니까 어떤 상수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D라고 할 수 있으니까 AN을 넘겨서 위에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AN이라는 것과 AN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2A의 N이 된다는 거야. 그거는 A에 이게 넘어와서 요게 이제 넘어갈 겁니다. A의 N 빼기 1 더하기 A의 N 더하기 1로 정리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항이 3개가 있다면 가운데 거의 2배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있는 거의 합과 항상 일치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AN이라는 것은 양쪽의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가운데 값이잖아. 양쪽 거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2를 넘겨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다. 이 관계를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차 중항 가운데 거에 관련된 거다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겠어요? 자, 이 정도가 기본적인 건데 이제 일반항이라는 것이 아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일반항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찾아가는가? 등차 수열은 관계식이 아까 전에 뭐를 가지고 올 거냐면 얘를 가져올 겁니다. 얘를 가져올 겁니다.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A의 n번째에서 D를 더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A라고 잡아요. 첫 번째를 줘야 그 다음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처음 이 주어진 식에서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A 두 번째 항이란 첫 번째 항에서 D를 더한 거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n 자리에 2를 넣으면 A3이란 A2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A2 값은 이걸로 정해졌거든. 그럼 D를 한 번 더 더하면 되니까 A 플러스 2D. 그렇죠? 그럼 A의 4라고 하는 것은 그럼 4라는 것은 세 번째에서 D만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죠? 생략해서 이제 A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A5는 뭘까요? 4D 이렇게 쓰면 되고 쭉쭉쭉 가서 그럼 A의 n번째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n 빼기 1 d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이제 앞으로 등차 수열에서 일반 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해 주면 된다는 뜻이야 대부분.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얘가 완성이 됐어요.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하고 A가 의미한 건 첫째 항, D가 의미하는 건 공차. 자, 기호가 뭘 뜻하는지는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N이 의미하는 건 뭐죠? N번째 항, 몇 번째인지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등차수 중항. 자, 세 개가 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 개가. 그러면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그때 관계식은 B에서 A를 뺀 거나 C에서 B를 뺀 거나 어차피 공차로서 똑같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똑같다.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또는 수익선상에 생각한다면 A가 있으면 B가 한가운데 있고 C가 있다라는 뜻인 거니까 B라는 것은 이 둘의 중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C. 일반적으로는 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2B는 A 플러스 C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훨씬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응용된 거 E, F, G 요런 게 있대. 요런 게 있대. 그럼 이 D, 이 간격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이 차이들이 다 어때요? 똑같죠? 이 D라고 하는 것은 C와 E의 중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가운데. 또 B와 F의 가운데라고도 할 수 있죠. A와 G의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ED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거의 두 배는 C 플러스 E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뭐 B 플러스 F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A 플러스 G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렇다면 이것들을 몽땅 더한 값은 D, ED, ED, ED. 니는 7D밖에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도 정리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뭐 응용할 때 써먹으면 좋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자, 다음 수열에 공차를 구하세요.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1.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얼마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될까? 얼마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쪽에 있는 항을 빼서 공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는 기억할 게 A의 N 플러스 한 번째, 요거 항상 크다. 빼기 A의 N이라는 것을 공차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뭐 이거는 생략하면 될 것 같고 일반항 구하기. 자, 등차 수열 일반항 AN. 그럼 A의 N이란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 공차. 버릇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수열 A의 N은 2 플러스 정리. 근데 봐봐. 얘를 전개를 하면 N이라는 것은 무조건 써야 되거든. 그쵸? 그럼 N 곱하기 D 플러스 A 빼기 D인데 잘 보시면 어차피 A 빼기 D라는 것은 여기에 계산이 돼서 상수란 뜻인 거야. 공차도 상수입니다. 그쵸? 결국은 N 상수 곱하기 N 더하기 상수라. 그냥 1차식인 거야. 그러면서 N에는 누가 곱해져 있어? D가 곱해져 있어. 그래서 공차가 뭐라고? N의 개수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3N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항이 2라면서 1 넣으면 2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빼기 1. 됐죠? 자, 헷갈리면 무조건 이 기본 꼴로 가시고
이게 응용이 되면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으면 AN은 공차가 3이니까 일단 3N인데 첫째 항이 2네? 1 넣으면 2가 되게 만들면 되지. 끝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공차가 마이너스 2잖아? Y는 함수로 바뀌네 갑자기. A의 N은 마이너스 2N 해주고 1 넣으면 5가 나오면 돼요. 플러스 7 해서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1 넣으라고. 기본으로 가면 5 플러스 n 빼기 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 전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첫 장이 마이너스 3이에요. 얼마 더해졌지? 플러스 4. 그래서 A의 n은 4n 해놓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빼기 7. 기본 A의 n은 뭐야 이거? A의 n은 마이너스 3인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 곱하기 공차 4 정리해서 4n 빼기 7 이렇게 찾아가도 괜찮아요. 직접 해보시고. 자, 이거는 뭐 등차 중앙만 이용하는 건데 로그 나온 거 로그만 해볼게요. 가운데 거의 2배 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값의 합과 같다. 됐나요? 자, 로그라는 것은 2가 곱해졌다?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로그의 합이란 진수끼리 곱하면 되는데 얘란 3의 5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되니까 지금 로그 3의 6제곱이다 라는 걸 찾게 된 거예요. 따라서 진수가 같으면 같은 거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것은 3의 6제곱이다. x라고 하는 것은 3의 3제곱 또는 마이너스 3의 3제곱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x가 진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 27이라는 걸로 확정이 되더라. 자, 이번에 등차 수열의 합. 가우스라는 녀석 들어봤죠? 실제 사람 이름이죠. 영국에 있는 애. 8살 때 생각했대요. 진짜요. 학교 쌤이 1부터 100까지 더하세요 했어요. 이게 뭘까를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몇 초 만에 했더라. 1분 만에 풀어. 1분 안에 풀었대. 거꾸로 적어봤대요. 위에 거 밑에는 같겠지? 그럼 이걸 임의로 그냥 x라 적을게요. 여기다 x. 더해보자. 얼마? 101이 몇 쌍? 100쌍. 그것은 뭐다? xx 더했으니까 2x. 내가 x 구할 거니까 2를 나눠서 101 곱하기 50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다? 50입니다. 이렇게 찾았대. 이해됐어요? 대단한 놈이죠.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AN이 아까 뭐였다고? 일반항이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 D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를 써보자. SN이라는 새로운 기호가 등장해요. SN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 항 플러스 둘째 항 플러스 셋째 항 플러스 땡땡땡 더하기 A의 N. 항상 문제에서 용어를 줍니다.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하고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SN 하면 그게 항상 규칙 일반화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는 해주고 있지만 SN 하면은 그냥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 제시야. 다른 말로 제시되어 있으면 다른 말을 따라가야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거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의 n 빼기 한 번째 항 더하기 a의 n 번째라고 할 거예요. 자, SN을 한 번 더 적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a의 n 번째, a의 n 빼기 한 번째, a의 n 빼기 두 번째, a의 두 번째, a의 첫 번째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항 형식으로 한번 써 볼게요. 그럼 얘는 a가 되겠지. 얘는 a 플러스 d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럼 밑에 거 a 플러스 n 빼기 1의 d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은 a 플러스 n 빼기 2d가 됩니다. 요거는 a 플러스 n 빼기 3d가 되겠지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뭔고? 2a 플러스 n 빼기 1의 d가 됩니다. 그럼 또 얘랑 얘랑 더하면 뭔가? 똑같아요. 얘랑 얘를 더해도 똑같아요. 그럼 이게 몇 쌍이 있겠어? n쌍이 있죠? 그것이 뭐다? 2sn이다. 두 개 더했으니까.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이란 2분의 n부터 적어요. n에 2a 플러스 n 빼기 1의 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앞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얘랑 얘를 더하고 있는 이 부분의 값이다라는 것은 그냥 첫째 항 플러스 끝항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n 그대로 두고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도 외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왜 첫째 항과 끝항만 생각해야 되지? 둘째 항과 이거를 더한 것도 표현할 수 있잖아. 셋째 항과 이거를 더한 걸로 표현해도 되잖아. 그럼 요 위에 A에 K번째 항이 있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규칙 1, N 더하면 N 플러스 1이야. 요건 1 더해졌고 요거 첨자는 1이 빼졌죠? 1 더한 것과 1 뺀 걸 더하면 안 변하지. 또 N 플러스 1. 얘랑 얘를 더해도 N 플러스 1. 그럼 얘랑 뭐를 더하면 N 플러스 1일까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A1이 아니고 AK라면 N 플러스 1만 만들면 되거든. 그럼 N에서 K는 빼고 더하기 1 해주면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때까지 많은 책을 봤지만 아무 데도 없어. 이건 아무 데도 없어. 되겠지요? 자, 아까 전에 약간 이야기했던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랑 이것들이 전부 다 같다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합 정리는 다 했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봅시다.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있네. 이거 여기서 하시면 자, 문제에서는 n번째 항이 문제집에 n번째 항이 l이라고 주어졌어. 숫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n번째 항으로 표현하면은 an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냥 나는 an으로 그냥 쓴 거야.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a는 첫째 항 a1이라고 내가 썼었고요.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을 알고 공차를 할 때는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녀석을 따라가자. 첫째 항과 끝항을 알면 위에 걸로 따라가자. 그래야 좀 편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자라 그랬는데 다시 제일 위로 가보면은
항상 이런 말을 줘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으로 하자. 이런 말 항상 줍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총합을 여기 적혀 있듯이 SN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수열에서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n번째 항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AN만 알면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만큼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죠. 그러면 n 빼기 한 번째 항까지를 더한 것들을 없애주면 AN만 남겠지.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첨자를 잘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0번째 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첨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렇죠? 이 자체가 0이 나오면 첫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첨자 자체가 항상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써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부터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것을 FN이라고 하는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 항은 1로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 말 자체가 첫째 항만 생각하세요. 1만과 같은 거야. 그래서 S1이라는 것이 결국 실제 첫째 항이 된다라는 거. 어이구. 돌아와. S1이라는 것이 실제 첫째 항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여기에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냥 넣어보는 거야. 즉 AN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가지고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 n이 2 이상일 때만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을 넣어보고 싶다 이 말인 거야. 그냥 1을 넣어봤어. 그런데 실제 첫째 항과 똑같아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한 번씩. 자, 좀 이따 똑같아진다. 좀 있으면 보여줄 건데 똑같아지면은 이건 진짜 첫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자, SN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A의 N이란 SN번째, N번째까지의 총합에서 N 빼기 한 번째까지의 총합을 빼내자. 그럼 N번째만 남을 거다. 그럼 요 녀석이란 N제곱 플러스 N에서 뺍니다. N 자리에 N 빼기 1을 넣은 걸 빼라 이 말이 된 거야. 이해돼? SN이 이거고요. 요로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라고? 이거 1대래. 그럼 그렇구나 하면 돼요. N 빼기 1 넣었어요. N 자리에. 됐어? 정리를 하면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 빼기 1. 자, 보시면 항상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 탕탕 없어져. 그러면 2n 밖에 안 남아요. 자, an이라는 것이 뭐다? 2n이다. 근데 n은 2 이상일 때만 적용이 된단 말인 거야. 그러면 실제 첫째 항은 따로 찾아야 되죠? S1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2야. 여기 1로도 되는데? 여기 1로도 2인데? 성립을 했지요. 2부터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하필이면 첫째 항이 2라 가지고 여기에 1로도 상관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얘는 그냥 첫째 항부터 됩니다라고 말해도 별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첫째 항부터 적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따로따로 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속상하네. 자, 이거 아니다. 요거 해볼게요. 요거만 해볼게요.
합공식 이용하는 거 위에 거 이 문제 해보고 이 문제 해보고 약간 변형한 거 한 개 써보고. 자 봐요. 첫 장이 뭐야? 17이야. 끝항이 뭐야? 마이너스 17이야. 항이 몇 개야? 모르지.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을 하나의 항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을. 그래 봤더니 얼마씩 빼졌어? 4씩 줄어들고 있다. 4씩 줄어드니까 니는 등차 수열이겠다. 그러면 n번째 항, 일반항이라는 것은 17 플러스 n 빼기 1 곱하기 공차라고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2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항이 지금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7이란 뭘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n은 마이너스 48이 된다는 뜻이고 n 값은 12. 아, 니는 12번째 항이구나.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주면은 항이 몇 번 된지 뭐 모든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항 개수가 총 12개고 첫째 항이 17이래.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27이래. 그래서 저거의 합이란 2분의 항의 개수 12개죠. 괄호 첫째 항 17 마지막 항 마이너스 27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 6이니까 마이너스 60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또는 공식 두 개니까 2분의 n 몇 개? n번째 항. 몇 번째 항? 12번째 항 12. 첫째 항의 2배 34 플러스 n 빼기 1 d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공식이 막 코피 터지죠? 요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고. 둘 다 정확하게 기억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 녀석을 쳐다보면은 sn이라는 것을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썼어요. 그럼 s의 n 빼기 1이라는 것은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의 n 빼기 1이 될 거다. 그럼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sn에서 s의 n 빼기 1을 빼면 빼기를 해주면 뭐만 남아? n번째 항만 남게 되겠지요. 그거는 없어져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가 남았다고. 빼주니까 부호를 바꾸겠지요. 그래서 2n 플러스 2로 완성이 됐습니다. 단 n이 2 이상일 때 됐니? 요 녀석이 들어간 순간 2 이상일 때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뭔데요? S1 요 주어진 식에다 1 넣어라 3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일반항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2 이상일 때부터다라고 했는데 1 넣으니까 4가 됐잖아. 이런 경우에는 an이라는 것을 그냥 2n 플러스 2가 바로 일반항이 됩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다 이 말인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 뒤에 더하기 내가 1이라는 것만 한 개 추가를 했어. 그럼 여기 식도 더하기 1이 한 개가 탁 추가가 되겠지. 요건 전개한 거니까 또 더하기 1이 턱 추가가 되겠지. 그럼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은 이 부분은 알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식이 똑같잖아요. 근데 첫째 항은 뭐로? 1 넣으면 5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 1 넣으면 5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1 넣으면 5가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따로 적어야 된다 이 말이야. 첫째 항은 5로 고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런 규칙을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